자, 책은 44페이지 의료관계법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다 6가지 관련 법규 다 배우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나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한 문제 이 중에 출제가 될 거고요. 아마 늘 3년 동안 들어왔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 질병들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번거롭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암기하셔가지고 나오는 한 문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적 지난 시간에 보셨죠? 감염병 이 법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냥 예방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 감염병의 정의에서 보실 때 1급부터 4급까지 분류를 했었고, 중증도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생물테러 감염병, 테러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쵸? 이게 감염병이 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싹 다 죽을 수 있는,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진단하거나 검안했을 때 즉시 신고, 관리는 음압격리와 같이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해야 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2급 같은 경우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단하거나 검안했을 때 24시간 이내 신고해 주시면 되고, 이 감염병 환자 관리는 격리해 주셔야 합니다. 3급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얘도 진단하거나 검안했을 때는 24시간 이내 신고, 대신에 얘는 격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급하고 3급과의 다른 점이죠. 격리를 하면 2급이고 안 하면 3급이고, 이렇게 질병을 보시고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4급 같은 경우는 표본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신고 주기는 우리가 진단하거나 검안했을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급과 2급 신고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3급과 4급은 위반했을 때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알고 계시면 되고요. 1급, 2급, 3급, 4급에 따른 질환을 암기를 다 하셨죠? 예. 이미 다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예, 요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주 틀리기 좋고 내기도 쉽고, 그쵸? 그래서 1급이 아닌 것, 2급을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급에서는 디프테리아를 좀 체크해 두시고 외우시면 돼요. 디프테리아. 그리고 뭐 하나 더 잘 나온다라고 하면 중동호흡기 증후군 있었죠. 예, 메르스라고 했던 거, 그것도 잘 나오니까 2가지 체크해 두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2급에서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더하기 2가지 더 있었죠. 네, 그래서 코로나19 그리고 원숭이 두창 메모해 두시고 같이 2급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급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 의료 관련 감염병 여러 가지 중에서 그 VRSA하고 CRE가 2급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 치료해야 합니다. 물론 치료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격리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3급 26개 정도 나와 있고, 요것도 우리 B형과 C형 간염, 파상풍, 일본뇌염 정도가 C형으로 지정이 돼 있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마 3급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병도 많이 나열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우리나라에 자주 발생하지 않았던 감염병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4급 같은 경우에서는 자, 우선 기생충과 성병이 모두 4급에 해당돼 있고요. 인플루엔자, 수족구, 그리고 마지막쯤 보시면 급성호흡기 감염증,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요거 체크해 두시고 4급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급성 호흡기 감염증 그러면 왠지 좀 급하니까 1급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혼돈하시는데 4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표본 감시를 하는 그런 감염병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 중요합니다. 표에는 중요한 표시해 두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4번 기생충 감염병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기생충 감염병이 뭐냐?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이고요. 나번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자, 이거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감시하고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다번 생물테러 감염병이 뭐냐? 테러 정도의 수준의 감염병이죠. 고의 또는 테러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을 말하고요. 성매개 감염병은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 마번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 바번 의료 관련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 이렇게 해서 가번부터 바번까지는 쭉 묶으셔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 유형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잘 보시고 잘 짝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이렇게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장 이렇게 괄호 넣기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감염병 분류마다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인수공통 감염병이 뭐냐라고 하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일본내염, 브루셀라, 탄저, 공수병, 동물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사스, 그다음에 변종, 크로이스펠트 야곱, 큐열과 결핵 예시가 나왔는데 얘네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것은 그냥 다 외우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 여기 부분에서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용어 정의입니다. 자,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역학조사,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고위험 병원체,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 이렇게 우리가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감염병 환자 체크해 두시고 역학조사는 별표 붙여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감염병 환자. 자, 늘 말씀드리죠. 환자 그러면 증상이 있고 확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증상이 있어야 돼요.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하기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감염병 환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진단을 내리는데 누가 진단을 내리느냐 중간에 있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입니다. 거기도 괄호 넣기를 하나 해두시고 이 세 사람은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병 환자를 진단을 똑같이 내릴 수 있는구나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감염병 의사 환자인데요. 이 사람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시간이 흐르면 감염병 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4번 병원체 보유자. 환자가 아닙니다. 병원체 보유자예요. 그냥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번 감시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자, 한마디만 외우시면 돼요. 일체의 과정.
마번 역학조사입니다. 자, 역학조사 한 번씩 당해 보셨죠? 예, 그쵸. 역학조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왜 하죠? 예, 원인 규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마번의 역학조사 작년 시험 문제에 똑같이 나왔었고, 정의를 주고 다음에 해당되는 용어를 골라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집이니까 이런 방송도 막 나오네요. 승강기 정기 점검일입니다. 승강기 정기 점검으로 인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승강기가 일시 정지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밖에 못 승강기 나가겠다. 정기 점검일입니다. 꼭대기층이라 정기 점검으로 인하여 걸어 내려갈 수 없어요. 오후 3시까지 승강기가 일시 정지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람 사는 집 같죠? 미안합니다. 자, 역학조사이고요.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을 추적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에서는 한 단어만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원인 규명. 거기만 괄호 넣기 하시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죠. 이거는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4번 고위험 병원체인데요. 말 그대로 병원체인데 위험해요. 그냥 위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생물테러 목적입니다.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하고요. 여기서 하나 기억해 주실 거는 우리가 질병군을 묶었을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해서 질병관리청장 괄호넣기 앞쪽에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위험 병원체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령 체크해 두시고 질병관리청장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고위험 병원체를 관리하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존 감염병의 변종,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 국제적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에서는 역학조사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요. 4번은 뒷부분에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버릴 겁니다.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 신고, 예, 버리시면 되고 5번으로 넘어갑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자,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존중하고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4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의 사업이란 기억부터 쭈루룩 나와 있죠? 예. 자, 묶어서 체크해 두시고 얘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책을 펴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기본 계획이고요. 자, 기본 계획
및 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누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느냐 중요하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자, 괄호 넣기 2군데 하십시오. 이제 다 아시죠? 자, 어디다 하셨습니까? 질병관리청장이랑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맞아요. 거기 협의까지 같이 묶어서 둘이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5년. 맞아요. 나정화 선생님.